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장모 씨, 빠르면 오늘 이제 프랑스 현지에서 퇴원할 것 같고 이번 주쯤 들어올 것 같습니다. 프랑스군의 작전에 의해서 구출된 사람은 모두 4명이고요. 그죠? 네, 한국인 40대 여성 1명과 네. 미국인 1명 있습니다. 프랑스인도 2명이 있었고요. 28일간 억류된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서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베냉 쪽으로 이동 중에 납치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만 몰랐던 게 아니고 미국 정부도 몰랐습니다. 구출된 다음에서야 알았더군요. 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한국인 여성이 거기 얼마나 납치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28일 정도 그 억류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처음에 네. 2주 동안은 이 납치된 거를 못 받아들이고 굉장히 음식도 못 먹고 네.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구출이 됐고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국경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미국인 여성과 함께 납치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교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네. 여행하던 중이었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요? 특수한 뭐 선교 목적이나 뭐 NGO 활동가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아마 일반 관광객, 여행객인 것 같은데 네. 동선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1년여 동안 여행을 하겠다. 그래서 올 초에 모로코를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쭉 돌았어요. 지금 지도를 네. 보시면 모로코에서 세네갈로 갔고 세네갈에서 말리, 네. 말리에서 문제가 된 부르키나파소로 갔다가 저 아래 붙어 있는 베냉이라는 지역으로 가던 중 체크포인트, 네. 국경에서 이제 억류가 된 겁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베냉 쪽으로 이동 가다가 중에 납치된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보신 대로 4월 초에 부르키나파소에 갔고 약 네. 일주일여, 2주 가까이 머물다가 4월 중순에 피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특히 말리라는 지역도 거쳐왔는데 빨갛죠. 저기는 이제 정부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입니다. 적색 네. 지역입니다. 근데 또 굳이 저기를 갔다가 부르키나파소는 역시 여행 자제 2단계 황색 경보 지역인데 여기 네. 이 지역은 여행 자제 지역도 있고 철수 권고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키나파소는. 위에 북부 4개 주, 빨간 네. 곳은 여행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네. 철수 지역이고요. 그 아래 황색으로 돼 있는 곳은 여행 제한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행을 하다가 네. 이런 안타까운 일에 처하게 됐습니다. 1년 넘게 여행을 한 게 잘못은 아니고요. 네. 가족과는 3월에 마지막으로 카톡을 했다고 하고 언니와 3월 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아프리카는 원래 이쪽 지역은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쳐도 네. 신고를 해줬으면 당연히 우리 정부가 알았을 텐데 네네.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인 억류자와 우리 여성 억류자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처음에 미국 정보기관이 프랑스 남성 2명이 억류돼 있다. 네. 그래서 프랑스 특공대가 갔죠. 진입한 거거든요. 갔더니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미국인 사람도 하나, 있었어요. 한국인 네. 하나가 더 있어서 네. 4명을 구출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가족에게 보통 인질은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네. 정부에 혹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서 몸값 요구도 없었고 억류했다라고 현지 매체에다가 인터뷰를 시킨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조용히 지금 28일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 네. 정부도 몰랐고 가족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자, 프랑스군이 구출할 당시의 모습이 화면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북쪽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경 지역에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밤에 프랑스군 특수부대원 20여 명이 억류돼 있는 프랑스인 2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무장 세력, 이슬람 무장 세력이라고 하는데 네. 은밀하게 급파됐고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 특공대원 2명이 무장 세력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프랑스 특수부대원들은 인질 안전을 우려해서 먼저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이슬람 무장 세력 4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억류된 인질들을 발견했는데 프랑스인 2명과 함께 미국인, 한국인 여성이 더 있었답니다. L'otage américaine et l'otage sud-coréenne, nous n'avions pas connaissance de leur présence. 그래서 이제 저 10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프랑스 위기관리센터장이 우리 대사에게 연락을 프랑스 하죠. 우리 대사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정부는 그 대사에 알았습니다. 외교부 책임론도 나옵니다. 근데 외교부 입장에서 4가지 네. 방식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첩보를 입수하거나 수사의 정보를 입수하거나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 4가지 모두 현재의 매뉴얼대로 들어온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 해외 여행 중이기 때문에 여행 중인가 보다 하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도 않았고 네. 수사기관에 어떤 통보도 없었고 그리고 테러 집단들이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다 보니 네. 한국인이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신원 확인도 조금 늦어졌다는 것이 이 세력에게 여권까지 빼앗기는 바람에 정확히 어느 국적이 어느 사람인지까지도 이제 다소 확인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외교부의 또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할 고민이 좀 드는 지점입니다. 정부의 공권력의 보호와 개인의 자유가 겹치는 부분이다. 외교부 네, 당국자가 이렇게 맞습니다.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미국을 여행한다, 아프리카를 여행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를 국가가 다 감시할 수는 없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그 사찰이죠. 해서도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납치된 걸 모르고 있는 게 또 정부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부분도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몸값 요구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또 알았을 텐데. 소말리아는 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그랬죠.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자, 부르키나파소라는 곳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외진 곳이에요. 네. 코트디부아르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그 바로 위에 붙어 있고. 코트디부아르도 굉장히 위험한 네, 곳입니다. 제가 출장 가려다 위험해서 결국 못 간 곳이거든요. 그 아래 네. 라이베리아도 위험하고요. 네. 그 위에 좀 가장 넓은 땅 말리도 위험하고 그 대체로 옆에 다 위험합니다. 그 옆에 시에라리온도 위험합니다. 시에라리온 위험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된 부르키나파소는 저는 어떤 경우에 알게 됐냐면 60년 이후에 그 전에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는데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 독재자가 나왔어요. 2014년에 민중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학 왔던 부르키나파소의 한 대학생이 네. 전남대에서 유학하고 돌아가서 지난해 12월에 5.18 사진전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광주 항쟁 문제를 부르키나파소에 알리겠다. 네. 우리 민중들도 2014년에 27년간의 독재를 종식시켰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정적이 계속 불안한 상황이고요. 어떤 정치적인 분쟁과 특히 종교 분쟁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테러가 벌어지는 나라이고 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어제 12일에 이 성당을 테러범들이 공격해서 아, 그래요? 6명이 네. 사망하는 또 테러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사히 구출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작전 도중에 숨졌어요. 네, 매우 젊습니다. 30대, 20대 상사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희생을 당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제 베테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현장에서도 네. 10m 가까운, 100m 가까운 곳에서 적에게 노출이 됐는데 그때 자신만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격을 하게 되면 인질들의 목숨이 위협을 네.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몸으로 구출하다가 결국 네.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네. 아들의 삶은 좋지 않게 끝났으나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어머니는 우리 모두 그를 사랑했다. 우리는 고통스러우나 아들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프랑스 현지에서는 이 두 상사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네.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려난 자국 인질 2명에 대해서도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일단 네.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명시적으로 했냐, 왜 위험 지역을 갔느냐 네. 설명해야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도 메시지를 보냈군요. 프랑스에는 사의를 표한다. 피랍된 우리 국민을 구해줬기 때문에 또 이 숨진 2명의 전사자에게는 또 깊은 애도를 표했고요. 네. 앞으로 대테러전에서 이 프랑스와 우리나라 양국이 함께 공조해 나가자 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에게 납치됐다가 풀려난 구출된 우리 국민과 프랑스인이 파리에 도착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11일 오후입니다. 프랑스 남성 2명, 또 한국인 여성이 내려오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일일이 악수를 했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 표정이 매우 굳어 있죠. 네. 미국인 여성 한 명은 바로 본국으로 이송됐고요. 네. son armée et les services de l'État pour son professionnalisme et son humanité. 네. 프랑스어로 아마 메르시. 메르시라고 감사하다. 네, 네. 우리 국민이 인사한 것 같습니다.
언제쯤 병원에 있다고 그러고. 네. 일단은 건강 상태는 양호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퇴원할 수 있다. 심리 검사를 마친 다음에 기구 일정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속하게 기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만 남긴 상황이지 곧 귀국하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귀국 비용 또 이것도 논란이더군요. 일단은 설왕설래 중입니다. 긴급 구조비라는 게 있는데 해외에서 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 긴급하게 항공비, 체류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에서는 이 긴급 군함비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야 되고 연구자가 없거나 부담할 자력이 없는 상태가 인정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네. 현재 상태는 그래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면밀하게 세심하게 절차나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 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 국민들의 입장이 이렇게 여행 금지, 현재는 여행 금지가 아니라 자제 구역이었습니다. 자제 지역에 이렇게 스스로 간 사람들까지 긴급 군함비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 여론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외교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 돈까지는 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2007년입니까? 샘물교회에서 네. 선교 활동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돼서 2명 숨지고 탈레반에 억류돼서 2명 숨지고 21명의 인질이 한 달 반 45일 우리 억류돼 정부가 있다가 구조해 왔죠. 우리 정부가 이제 직접 교섭을 해서 네. 이 탈레반과 직접 교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요. 네. 직접 이제 해결해 왔는데 이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부는 네. 인질에 대한 몸값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 정부가 네. 샘물교회에 그 이후에 비용은 비용 6만 달러, 네. 6만 2천여 달러를 7천만 원? 청구했어요. 네. 지금 돈으로 한 7천만 원, 당시엔 한 6천만 원 정도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샘물교회가 네.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청구를 했죠. 원칙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생활고가 있거나 우리 근로자가 뭐 네, 네. 위험한 지역에서 구출돼 있는데 낼 능력이 네. 없으면 정부가 지원해 주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자비 원칙이더군요. 부담이 네.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4년에도 일본에서 이라크에서 피랍된 일본인 3명을 구출하고 나서 일본 정부가 그 3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게 있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찾았는데 보겠습니다. 2004년에 일본 NGO 활동가 3명이 이라크에 들어갔다가 무장 세력에 납치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필사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풀려났지만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갔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これだけの多くの政府人たちが自分たちの救出に寝食を忘れて努力してくれてるのに 일본 정부는 고민 끝에 귀국 항공료와 진료비 등 237만 엔, 한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를 본인들에게 청구했고요. 또 지난해 11월엔 시리아 무장단체에 억류됐던 일본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가 구조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스다 씨는 제 기자잖아요. 프리랜서 기자죠. 그래서 제가 제 보기에는 기억에 언제 한번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 납치됐다가 납치됐다 네. 풀려났고 두 번째인데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 네. 가이드가 있었는데 가이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아마 가짜 가이드에게 속아서 납치가 된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한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와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NGO 활동가는 위험 지역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NGO 활동가나 여행 언론 간 게 취재의 경우에는 아마 우리 국민들은 비난을 일본인처럼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조금 이제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가 돈 쓰고 아까 고이즈미 총리는 상당히 화난 모습입니다. 일본은 또 네. 유독 국가주의가 심한 맞습니다. 센 나라라서 예, 그래서 저렇게 네. 아마 사과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색 경보 지역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처벌은 못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행 금지 구역 지역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높지는 네.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 자제 권고를 네. 어겼을 때는 저희가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출된 우리 국민은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색 경보까지 내려진 지역을 통과해서 네, 거기서 나와라라고 권고하는 지역까지만 통과했지 가지 마라고 한 완전히 금지된 흑색 경보 지역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갔을 경우엔 1천만 원까지 1천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더군요. 네, 네, 나라마다 처벌 좀 달라요. 배냉으로 가든 국경에서 억류됐잖아요. 네. 배냉 지역이 프랑스는 흑색 지역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지정이 따로 돼 있지 외교부가 않습니다. 그것도 다시 이번 기회에 조정해 본다고 네, 하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번 납치와 구출 이 문제를 보면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은 정부가 가지 말라면 좀 안 갔으면 좋겠고요. 네. 설령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갔다 해도 또 역시 끝까지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그렇죠.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우리 국민인 이상 그것이 네. 뭐 선진 국가가 국민에게 지는 국가의 의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네티즌도 그렇지만 도덕적인 비판은 또 본인이 감수해야 될 몫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금 더 홍보를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왜 위험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여기에 가서 나는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제나 금지를 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화된 캠페인을 열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잘못된 선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또 국민들도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권 보호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그럼요. 여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건 뭐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장제원, 박범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